황교안 대표는 일단 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공천 뭐 과정 책임지고 내가 하고 총선까지 내가 대표 지내고 총선 결과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라는 얘기인데, 김세현 의원 얘기 중에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 총선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는데 이미 지금 상태라면 총선 패배 불보듯 뻔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일단 지금 본인이 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뭐 당대표를 물러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5월 달에 10%안 되면 사퇴하겠다, 추석 때까지. 추석 때. 그 얘기할 때는, 그래, 추석 때까지 한 5개월 있으니까 내가 그 사이에 뭐라도 용을 쓰면 10% 넘겠지, 이런 생각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설마 뭐 국민들 앞에 뻥을 치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닐 텐데, 해보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당이 만들어지고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그 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형적인 평가는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의 예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창당해서 4월 선거였으니까 그 지속 상승의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 정당 지지율이 뭐 3개월 지난 뒤에 급격하게 변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당 대표 체제도 마찬가지고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한 3개월 정도까지 있었던 반향, 네.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예. 5.18 파문에 대처하는 황교안 대표의 자세, 김순례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종명 의원에 대해 가지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박찬주 대장 영입, 그거 외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예,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돌파구가 보이질 않았을 거다. 네. 만약 돌파구가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임기 초기에 보통 보여주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가 안 끌려 내려오는 것은 손학규 대표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라는 게 뭐 손 대표 위에 따로 뭐 원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란 공간은 제가 예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쫓겨날 때 모습을 기억해 보면은 2011년에 쫓겨날 때 그 모습 기억해 보면은 당내 구성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저 사람으로 총선 못 치르겠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좀 똥줄 타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끌어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막 막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예. 그랬었죠.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 세 명의 최고위원이 2011년에 그냥 퇴진하면 바로 그냥 잘려나갔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센 힘들이 동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 총선까지 본인이 어쨌든 이 당을 대표해서 계속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도 만약에 현재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같은 부분이 계속되면서 당내 의원들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높아진다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못 가고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 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도자로 인정하려면은 저는 여러 가지가 동작해야 된다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저 사람이 이끌면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거. 운의 요소든지 뭐든지 아니면 카리스마적 요소든지 뭔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치 행태를 보면서 거기에 믿음 가져가지고 저 사람이랑 하면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은 안 생기구나 하는 생각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사람 인기에 같이 편승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를 따져보면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승리의 이력 이런 거가 혹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은 뭐 김종인 장관은 본인이 가는 당이 계속 선거를 이겨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운이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력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대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온다.
그럼 대선 지지율 보면서 저 사람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니까 저거 믿고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황교안 대표는 앞에 말했던 두 가지 그 운의 요소나 이런 거 검증이 안 됐고 아니면 뭐 이력으로도 검증이 안 됐고 하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대선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니까 저 사람이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대선 지지율이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 언급을 한번 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 새누리당 대표할 때 기본으로 한 22, 3% 나왔어요. 네. 대선점 1등하고 이랬어요. 그게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갖는 기본적인 대선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거기다가 예를 들어 그 보수 1당의 대표에다가 유승민을 갖다 놔도 그 지지율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원희룡을 갖다 놔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그 오세훈을 갖다 놔도 나와요. 20% 초반대는. 그러니까 과연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의 순수 지지율이냐? 그래서 한 22%요 정도 황교안 대표가 할 때는 그래도 그래 저 정도 기본은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보면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오히려 그 최근에 보였던 인재영 이런 논란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큰 기술 걸어야 될 때다. 예, 큰 기술 건다는 것은 아까 김세현 의원 언급했던 본인의 불출마 같은 경우도 제 생각 아주 큰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뭐 내려놓겠다 그러면 관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외에 뭐 자유한국당 내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60% 물갈이율을 상정해놓고 움직이겠다. 예, 영남 포함해서 수도권 물갈이 될 일이야. 영남 60%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물갈이의 기준을 이제 모호하게 좀 해놓잖아요. 그러면요. 영남에 있던 사람들은 또 영남 사람들은 일거에 황교안 대표 앞에 엎드려요. 나를 물갈이하지 말아주세요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개혁 방안들을 하나씩 이제 언급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공천권을 앞세워가지고 본인이 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게 시간만 흘러가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이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언제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꺾였냐 박찬주 아니요 그 예전에 무슨 뭐 5.18 문제 아니요 뭐냐 물어봤더니만은 그 색소폰 불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색소폰 불었을 때. 색소폰은요 대선용이에요. 그거는 대선 가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이 지지율이 한 5%만 더 나오면 되는데 지금 5%만 더 나오면 이기는 상황이다. 근데 당신이 인간적인 면모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 나오는 게 색소폰 전략이에요. 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근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가지고 처음 평가받는 자리인데 색소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제 기타를 쳤어요. 나중에 아무도 기타 치는 거 몰랐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대선 때 눈물 흘리면서 부른 거 그게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한 거지. 그때 상록수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은 색소폰 부를 때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본인의 판단이었다면 판단 미스요.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라야 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또 누가 조언했건 간에 본인이 그걸 또 받아들인 거니까 결국은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가 현 단계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진단이죠 지금.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 수도권 출마한 사람들은 이 기회에 뭔가 해보려고 할 겁니다. 이 기회를 세게 밀 거다. 세게 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는 김세연의 활용법이라는 것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금태섭의 활용법, 사실 금태섭 의원은 대단한 항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증세 없는 목지는 허구다 이 정도로 대든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그렇다고 김세연 의원처럼 뭔가 당을 좀비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공수처 때 할 말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조국 사태 때 좀 할 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그 금태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품느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총선기획당은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민주당은 그래도 그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하는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앞으로 한 며칠의 시간 동안 김세현 의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등장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무시로 나갈 것 같다. 예.